오늘도 썰 풀고 가세요. 썰 시작합니다. 평소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인품이 좋다고 칭찬받던 시아버님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만 해도 저희 가족 모두 황당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노인정에서도 회장님으로 계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30대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 만지신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인 결과 시아버님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시아버님을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버님을 모시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실수로 그랬다, 의도한 게 아니다라며 완강하게 부인하셨지만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웃들 사이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서는 그 할아버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시아버님이 계시던 노인정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어떻게 이웃들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시아버님은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르신 걸까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 걸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성향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아버님을 변호하느라 피해 여성에게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인 아들이 할아버지 문제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됐어요. 이미 몇몇 학부모들이 그 집 할아버지라며 수군거린다는 소리도 들려왔거든요. 아이의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이 미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평소 며느리인 저와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긴장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시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작아지신 것 같았어요.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사실은 3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대요. 은퇴 후 상실감이 컸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점점 잃어간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심해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남자가 무슨 우울증이냐는 자존심 때문에 상담도 중단하고 약도 끊으셨대요. 시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도 우울한 마음에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그만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 꼿꼿하시던 시아버님께서 그토록 힘들어하고 계셨다니. 가족들조차 몰랐던 아픔이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었죠. 시아버님도 그 점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셨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아버님을 일방적으로 변호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저는 피해자분을 직접 찾아뵈었어요. 시아버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죠.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시던 피해자분도 저희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시아버님의 치료를 전제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즉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아버님의 상태가 단순 우울증을 넘어 강박증과 충동조절장애가 복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어요. 치료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님께서 노인정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노인정 어르신들이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노인정의 한 할머님께서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대요. 사실 어르신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동안 창피하다고 말도 못 꺼냈는데 시아버님 일을 계기로 서로 마음을 털어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노인정에서는 매주 한 번씩 마음 건강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께서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속마음을 꺼내놓으셨죠. 전문 상담사도 정기적으로 모시게 됐고요. 시아버님은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우시면서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었나 봐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아버님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약물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증상도 많이 호전되셨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고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신 것 같아요. 피해자분께서도 얼마 전 시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완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시아버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의 정신건강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요. 특히 은퇴 후의 상실감이나 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걸요. 지금도 주변에는 시아버님처럼 마음의 병을 숨기고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분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